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내 고민은 밤새 들어주고 리액션도 정말 해자인데 정작 자기 고민이나 속마음은 절대 안 꺼내는 사람요. 처음엔 참 입이 무겁고 믿음직한 친구구나 싶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나를 못 믿나? 왜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지? 분명히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묘한 벽이 느껴져서 씁쓸해지기도 하죠. 도대체 그들은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자기 얘기를 아끼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들의 침묵이 서운함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심리적 이유는 바로 취약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이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취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만큼이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이들은 보통 과거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가 거절당하거나 내 비밀이 가십거리가 되어 돌아왔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내 약점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라는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심리적 방어벽인 셈입니다. 이들이 입을 닫는 건 당신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외로 타인에 대한 과도한 배려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눈치가 빠르다고 하죠. 이들은 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지루함이나 부담감을 미리 계산해버립니다. 지금 저 친구도 힘든데 나까지 짐을 얹어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우울한 소리를 하면은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야 라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배설해서 상대의 에너지를 뺏는 것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고 완벽한 리스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배려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본인은 대화가 끝난 뒤 극심한 심리적 허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미묘하고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심리적 주도권 확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대화는 권력 게임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인간은 묘한 심리적 우월감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마치 상대방은 패를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는데 나는 패를 한 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게임을 리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분석당하거나 누군가의 판단 아래 놓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정이 내려지는 순간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질문을 받으면은 교묘하게 대답을 피하거나 다시 질문을 던져 화살표를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나를 신비로운 존재로 유지하면서도 타인에게 함부로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앞선 심리적 기제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에너지 효율의 문제입니다. 지독하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그냥 귀찮아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내부 지향적 에너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이를 밖으로 꺼내어 타인과 공유하며 해소하는 타입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진 것이죠.
이들에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파편화된 감정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내향성이 강한 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에서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꺼내 에너지를 추가로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뭐해? 나만 알면 됐지라는 생각은 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외롭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 고립감을 선사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너는 왜 항상 안개 속에 숨어 있냐는 서운함. 그건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닫는 건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묵형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두꺼운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타입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취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네 얘기 안 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같은 질문은 그들에게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방어벽은 더 두꺼워지죠. 대신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선물해보세요. 그들이 사소한 일상 한 토막을 꺼냈을 때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며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경험을 반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노출의 상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약점을 가볍게 보여주세요. 나 오늘 이런 실수를 해서 너무 창피했어라며 나의 취약성을 먼저 오픈하면은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여기서는 내 패를 좀 보여줘도 안전하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문을 밖에서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 당사자라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스스로 완결짓는 당신은 참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고립이 길어지면 그 무게는 언젠가 당신의 어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의 빈틈과 약점을 보이는 사람에게 대중은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법칙이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취약함이 사실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런 게 조금 고민이야 같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을 지키고 있던 그 무거운 갑옷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고 소중해서 혹은 너무 아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심리를 통해 주변의 그 사람을 혹은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대화 속에 담긴 안전한 마음의 연결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겪었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